최근 언론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다룬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은 이미 대학 정원보다 입학 수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학년도 대입을 기준으로 2021학년도 수능 응시 학생이 전년 대비 5만 명 이상 줄어든 49만 3,433명임을 감안하면 벌써 5만 명 이상의 대학 정원이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원 미달 상황이 대학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고요. 당장 도내 중고등학교까지도 직면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역구정 활동을 하던 중에 학생 정원 미달로 고민이 많은 학교를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사립 중고등학교입니다. 사실 사립 중고등학교, 사립 학교라고 하면은 교원 채용 문제 등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될 만큼 국민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50, 60년대 공교육이 뒷받침되지 못하던 시절 사학재단이 사비를 들여 공교육을 대신해 주었고 국가가 이를 장려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당수의 사립학교는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시설 투자도 어려워지고 정원 미달 사태로 인해 학교 운영 어려움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렵사리 이렇게 해서라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오늘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의 상생의 방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운영 주체가 다른 것뿐이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선택한 학교도 아닙니다. 사립이 배정되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차별적 교육 환경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내 중고등학교의 사립과 공립이 얼마나 되는지, 또 최근 도내 중고등학교의 학급과 학생 수의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을 때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도내 유치원을 제외하고 초중고등학교가 전체 1,000개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서 초등학교가 500개 정도고 네. 중고등학교가 또 500개 정도 네. 되는데 중학교가 사립 중학교가 77개, 예. 사립 고등학교가 79개,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포함하면 156개의 사립학교가 현재 있습니다. 물론 초등의 사립학교도 2개가 있습니다만 초등은 2개밖에 없고 중고등학교는 15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학급 수는 학생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네네. 중학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출산 율의 차이에 따라서 생기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중학교 학생은 늘어나고 있고 고등학생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많이 파악을 하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도 교육청에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교육감님은 많이 수치나 이런 게 많이 모르시는 걸로 이야기를 하던 것 같은데 많이 아십니다. 예, 아니요, 수치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사실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내 고등학교의 학급수 및 학생 수의 감소가 사실 더뎌진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일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등을 찾아서 도내를 벗어나는 학생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서 그렇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나 이런 게 없어서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간다. 저는 그것은 그것은 좀 과도한 어떤 인식이고 저희들로서는 그 점은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빠져나가는 학생들의 일부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그래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나 이런 쪽으로도 가지만 전문계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로 나가는 인원들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대로 어떤 우수 인력의 역외 유출 이렇게 그대로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내 총 196개의 고등학교 중에 82%에 해당하는 161개 교회 학생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자료로서 이건 제가 받아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사립학교만 좀 한정해서 보면은
75개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85%가 넘는 64개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표 14 올려주세요. 학교당 평균으로 산출해 보면은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공립 평균인 34.3보다 높은 39.1의 학생이 감소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향후 사립학교의 존폐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입생 증원이 어려울 경우 상대적 타격이 큰 곳은 국공립보다는 사립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국공립의 경우는 정보 인사를 통해서 인원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사립학교는 정보나 인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립학교를 지도할 때 기간제 교사의 비율을 일정 비율 보유하게 함으로 해서 그런 어떤 학급이 주는 경우에 인사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방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사립학교의 감소는 엄청 큰 타격을 입습니다. 신입생 감소에 따른 이제 학급수 감소는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한 수입의 감소로 또 이어지고요. 그다음 또 이에 따른 교직원의 축소 문제도 맞물려서 결국은 이제 학교의 존립 문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 그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에 있어 가지고 미달되는 학교에 대한 이 충원 사태를 어느 정도는 좀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등학교 정원 충원의 문제가 두 지역으로 나뉘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비평준화 지역, 그러니까 학교장이 전형을 하는 그런 곳은 학교가 좀 더 충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교육청도 시설이나 예산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학교가 열악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평준화 지역의 경우에는 학부모든 학생들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과 또 교육청이 균형 있게 나누어 주어야 될 어떤 그 평준화의 정책적인 목적에 비추어서 일정하게는 교육청이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서라도 사립학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교육청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립학교의 학급 감소를 좀 위해서 혹시 좋은 대안이 좀 있으십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사립학교도 100%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공립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100%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실까지도 우리가 지어주거든요. 이제 사립학교가 공립에 비해서 이제 학생이 충원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잘못된 인식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보내면은 좋은 대학 못 간다 이런 것에서부터 선생님들이 인사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배웠던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또 그대로 배우고 있다 이런 참 정확하지 않은 이런 소문들도 막 이래 돌면서 사립학교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는 교육청이 시설 지원도 하고 또 인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최근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김해의 김해 고등학교가 사립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학교의 경우는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대학 입학 성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는 내년에 신입생 정원 희망을 받아보면 저는 그 학교가 올해처럼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 점은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그 학교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 아이들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렇다. 사실 그 학교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된 학교라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설 지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 약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수도권이나 상위권 대학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건 학교가 자구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것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학급 수가 또 줄어서 학교 운영이 또 어려움이 있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 점은 예.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만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각한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뭐 저는 생각하고 네. 내년에는 그 학교가 다시 학생들이 줄을 서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학교와 교육청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 그 사립학교 법인들과 제가 좀 간담회를 한번 가져봤는데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법정 부담금에 대한 이제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법정 부담금을 이제 당연히 부담해야 되지만은 이것을 이제 부담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 이제 다시 이제 예산으로 재정결함 보증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부담금 납부율과 그다음 재정결함 보증금에 대한 이 부분들이 어떤 상관관계에서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사립학교가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는 사립학교가 도내에 5개밖에 없을 정도로 네. 현금을 통장에 가지고 있는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법정 부담금을 다 내게 되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는 법정 부담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들 영세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또 우리는 학교가 이제 사립학교가 1년 동안에 써야 될 돈이 인건비 얼마, 학교 운영비 얼마 이래서 얼마라는 그 세출이 예산이 나오면 학교 자체 세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업료를 받고 할 때는 수업료 수입이 있었고 그 모자라는 부분은 100%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수업료도 안 받기 때문에 학교가 뭐 인건비하고 학교 운영비하고 세출 예산이 100억이라고 치면 100억을 통째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재정결함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뭐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데 법정 부담금,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라든지 연금보험 부담금이라든지 한 이런 것을 못 낸다고 해서 법정 부담금을 못 낸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지원을 안 해버리면 그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나 연금이나 이런 것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걸 깎을 수도 없어서 이제 100%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래도 조금 법정 부담금을 더 내게 독려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일정하게 비율이 낮은 데는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는 합니다만 그 페널티가 뭐 참 실제로 그것 때문에 법정 부담금을 더 내야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페널티가 아니어서 참 뭐 유명무실한 페널티 수준입니다. 제 사립 법인 사립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큰 부담으로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뭐 돈을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예.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사립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립 중등 교원 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비리의 어떤 온상으로 여겨졌고요. 많은 국민적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이 채용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뭐 좀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들이 이제 경상남도 이제 사립 중등 교원 임용 시험 위탁 건장과 채용 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를 좀 만들어서 사립 공동 임용 고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립학교가 교원을 임용할 때는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출제위원 구성하고 채점해서 채용을 해도 되고 1차 시험은 우리 공립의 교원들을 뽑을 때 위탁해서 하면 전체 채용 인원의 5배수까지 우리가 선발해서 법인으로 돌려주고 그런 법인은 그 5배수에서 면접을 통해서 한 명을 뽑도록 하는 게 저희들한테 위탁하는 경우인데
독자적으로 출제위원을 구성하고 채점하고 뽑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가 보니까 사립학교가 참 힘들어합니다. 네. 이제 그러나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곳은 하고 우리한테 위탁을 하면 또 인센티브가 있어서 지금은 위탁해 오는 비율이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사립학교가 인사권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싶은 생각은 사립학교마다 다 있을 것인데 네. 비용이 들어서 못하니까 공동으로 해서 사립학교 법인들이 힘을 모아서 채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저희들은 투명성, 그 어떤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그 공동 출제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하는 것하고의 어떤 그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위탁을 두고 예산까지 지원해가면서 공동 출제를 하는 것까지 동의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입장이어서 그 사이에 지금 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안 그래도 저번에 그 교육감님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나누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어떤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과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함께 좀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법인연합회하고 이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 끝으로 오늘 그 도정질의에 대한 마무리 답변과 함께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저희들 교육청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주신 관심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까 제가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격앙돼서 막 목소리를 높였던 데 대해서 뭐 제 의지와 관계없이 그랬던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저희들 교육행정이 합리적인 판단과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교육의 품질이 높아지기 위한 노력은 뭐 저희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절차적으로나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은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수정 보완하기 해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도민들과 또 비판적인 의견을 내주신 분들의 의견까지도 저희들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교육감으로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본의원도 오늘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확신에 찬 이야기들을 좀 하셨기 때문에 수위도 많이 낮췄습니다. 예,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등학교는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편입니다. 사학은 국권을 빼앗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산실로 그 약속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공교육이 뒷받침하지 못한 시절 공교육을 대신해 그 역할을 해가왔습니다. 또한 본인의 사절을 들어서 성실히 교육에 힘써도왔고 또 학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영세 사립학교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민주사회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기관의 설립은 필수입니다. 공교육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교육에 동원된 사립학교의 교원 자격이나 시설 등에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겠지만 공교육 달성과 관련은 없는 사학법인의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립과 사립이 공존 상생하고 모든 학생과 학부모 차별 없이 경남도 교육청의 중등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립학교 상생 방안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깊은 고민과 박종훈 교육감님의 아름다운 결단을 부탁드리면서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